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동 본검 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받으신 분이 소장을 받았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판결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건 어제죠. 어제 토요일. 어제 저희가 예전에 한정 승인을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판결문을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셔가지고 찍어서 이거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만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한정승인,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안 하고 한정승인을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근데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 상속 재산과 당연히, 채무를, 포괄적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상속 재산인데 이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재산과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나 변호 자격증 이런 것들은 무형문화재 이런 거는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죠. 그걸 이제 일신 전속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일신에 그 사람한테 전속되는 속하는 권리, 특허권 이런 거는 초상권 이런 거는 저작권 그런 거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채무가 상속됩니다. 다만 이 채무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책임이 뭘로 지냐면 재산으로 집니다. 이거를 이제 붙여서 책임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는 전부 다 받지만 책임은 책임 재산으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 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한정이 됩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상속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도 전부 다 받습니다. 다만 채무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의 대상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이 재산,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한정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그래서 이런 뜻의 한정이 되는 겁니다. 이 한정은 바로 책임 재산이 범위, 피상속인의 재산만으로 부담하겠다는 게 부담하겠다는 게 한정의 의미가 바로 저 한정 승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 판결이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인 판결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판결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런데 한정 승인을 받으면 조금 틀려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한정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한정 승인을 보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이면 실질적으로 이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판결문을 보면 이제 항상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받고 나서 이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아, 판결이 정상적으로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판결로 집행을 한다. 채권자가 원고가 집행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예금 압류나 뭐 부동산 경매 이게 가능합니다. 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집행문이 있어야 돼. 보통 이제 집행을 할 때는 법원에 집행문을 달라 부여해 주십시오. 이 경매나 이걸 하기 위해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송달증명 뭐 이런 걸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1심이 끝난 경우는 뭐 가집행이 붙은 집행문, 확정이 된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집행문을 신청을 합니다. 판결문하고 같이 신청을 하죠. 이거 판결문 첨부해가지고. 근데 이 한정승인 받은 이 원고가 집행문을 신청을 하면 이 집행문에도 이 문구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집행문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 집행문을 부여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집행문, 경매를 하기 위해서 집행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자는 한정승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집행문, 이 한정승자한테 받은 이 집행문으로 집행을 들어가면 재판부에서는 집행계죠, 집행계. 집행계에서는 이 당신이 경매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그 경매 대상인 부동산이 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바로 각하가 됩니다.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결을 받으셨을 때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판결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보니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답변서 양식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첨부를 해죠. 첨부가 이제 한정승인 받은 심판문 그리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답변서를 뭐라고 정리하면 나는 한정승인을 했으니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겠다. 이렇게 넣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소장은 뭐 피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원래는 뭐 채무자가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기재를 삼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뭐 한정승인했는지 상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 받으시면 나는 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될 것이다 라고 답변서를 작성을 하고 요거를 첨부하시면 아까 같은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나옵니다. 만약에 소장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른 제3자가 받았습니다. 예, 집안에. 그리고 이거를 전달을 안 했어요. 예, 전달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문제입니다. 전달 안 하면 확정이 됩니다. 예. 네, 확정이 돼요. 그리고 뭐 또는 공시송달, 예.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걸적재판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쉬운 표입니다. 판결이 났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까와 같이 뭐 송달이 받았다. 예, 정상적으로 송달 받으면 예, 답변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답변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왜 모르니까. 예, 받았는데 전달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난 모르죠. 예, 이런 경우는 판결대로 확정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건 이제 무변론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뭐 소장이 날아왔는데 피고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판결을 그냥 해줍니다. 공소날 답이 없어요. 소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판을 영원히 그 사람 처할 때까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게시판에 붙여놓음으로써 이것이 그 사람이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이런 경우는 예, 추한항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먼 훗날 언제든 뭐 경매가 진행되든 재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예, 소송을 내가 항소를 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끝났는데 나 지금 알았으니 나 항소하겠다 14일 안에. 그래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 보통 이 14일의 시발점은 언제냐면 법원 가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판결문. 그럼 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14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똑같이 답변서에 항소장 내고 뭐 항소 이유서 내고 한정승인했다고 내고 이러면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상속재산 법인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틀리죠. 예, 받게 받았습니다. 전달만 안 했을 뿐이지. 이거는 송달 받은 걸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하면 7세 예, 만입니다. 이거 만 7세 이하 예, 이거는 안 받은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린 나이에 어린이는 그 법원의 소장을 받아서 아버지든 가족들한테 제3자 당사자한테 전달할 정도의 인지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7세 이하, 7세인가 6세인가 제가 지금 오래돼서 좀 헷갈리는데 네, 헷갈립니다. 이런 경우는 전달을 안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예, 항소해가지고 다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제3자가 뭐 30세 예, 가족입니다. 아니면 어머니 고령의 노인 받았는데 전달 안 했습니다. 이건 항소가 안 됩니다. 예, 항소가 안 되고 기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예. 자,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예. 한정승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최악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예. 한 번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는 그 제가 겪었던 경우는 조금 나이가 어린 자녀가 받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 따라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 집행이 들어오면 비록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집행의 범위까지 그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의제기를 가능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걸 내세워서 그걸 집행을 불허가, 그러니까 집행 취소,
집행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포기는 어떻게 되냐?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포기했는데 왜 이 재산을 이 채무를 갚아야 되느냐라고 불만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항변사입니다. 항변사요. 역시 이것도 항변사입니다. 한정승인도 항변사이기 때문에 항변을 본인이 안 했으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네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의제기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기 답변서를 내가지고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한정승이랑 똑같은데 왜 그러냐? 이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의 범위. 비록 워낙 오래전에 본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어려운데 결론은 이 범위가 다툽니다. 범위. 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라는 거는 맞지만 그 기판력에 보면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안 다쳤으니까. 근데 내가 한정승인을 받았으니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지 않느냐? 그때 그 부분 갖고 다투는 겁니다. 그 이제 빠진 부분.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한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기재가. 근데 포기는 그 기재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한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범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여기는. 범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변할 수가 없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범위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이 상황까지 감안을 하면 한정승이 유리하죠. 한정승이 유리합니다.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 한정승이 상속포기보다 좀 어렵고 책임권도 많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을 좀 꺼려하시고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가면 한정승인이 좋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조금 멀리 갔습니다. 원래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조금 멀리 갔는데 그냥 상식으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대본 쫙 쓰고 읽고 강의를 마무리하면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얘기 정리도 잘 되고. 근데 제가 그렇지가 않고 머릿속에 주제를 넣고 그 주제 갖고 풀어 쓰다 보니까 이해시키고 좀 가다가 요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 이걸로 이제 업을 삼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하는 것이 아주 특수한 경우 거기까지 일반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멀리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정승인을 받으면 딱 그냥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디에 들어있냐? 주문에 요것만 들어있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답변서 내시면 됩니다. 답변서 내셔가지고 이게 답변서 낼 때는 한정승인 심판문 같이 내야죠. 그래야 내가 한정승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재판부에 할 거 아닙니까? 원고도 알고. 그러면 이렇게 내비가 답변서 내면 채권자가 알아서 청구 취지를 변경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 얼마의 지연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 취지를 바꾸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잘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재산에 다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의 목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받아내려고 한정승인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한정승인의 판결문을 받았을 때 난 한정승인을 했는데 소장이 날아와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한 소장이 날아와서 답변서를 냈는데 판결문이 왔다. 괜찮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시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지하게 덥습니다. 뭐 32도. 저희 지금 뭐 여기 에어컨이 잘 들어오는 그 스터디 카페에 있지만 밖에 나가면 또 집에 돌아가려고 보면 엄청 더울 겁니다. 32도 되는데 잘 지내시고, 우리 어머니가 들어보니까 제가 내일이 생일입니다. 저 나가실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더운데 옛날에 뭐 에어컨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